남들 다 아는 것 같은데 나만 모르는 아주 사소하고 중요한 IT 이야기를 외계 없이 풀어드립니다. 세상 모두가 발전하는 그날까지 자가 발전! 아, 좋습니다. 뭐가 좋아요? 저는 이번 자가발전 62화를 녹음하고 있는 자가발전 스튜디오의 은 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스튜디오 실장이란 뜻이죠. 네. 은 실장네 와서 이것저것 구경을 하고 있는 이긍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뭐 하는 사람인지도 얘기해 주세요. 아, 저는요. 개발자예요. 아, 예. 축하드립니다. 뭔가 떠오르는 게 없는 거죠. 당황했어. 드립을 칠 게 없었나 보군요. 네. 저는 은 실장네 집에 셔틀버스를 담당하고 있는 네. 디자인하는 개발자 소녀감성 프로그래머 아망드입니다. 그 회사가 건대 쪽인데 건대에서 불광 오시는 건 어때요? 진짜 너무 멀어요. 아니 그런가? 그 정도 아닌가? 건대로 출퇴근했었잖아요. 저는 예전에 서울에 내가. 살면서 지금 운전을 제가 지금 6년? 운전해서 그래요. 대중교통을 쓰셔야지. 거의 5년 이제 만 5년째 하고 기사님은 있는데 무슨 죄야? 만 5년째 하고 있는데 네네. 내부 순환로라는 걸 타본 게 진짜 그죠. 내부 순환로는 네. 많이 타진 않죠. 네, 일반적으로. 근데 진짜 은 실장님 오면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터널을 한 5개 정도 지나고요. 제가 오늘 터널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꼭 그 영화를 한번 보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어쨌든 저는 저희가 이제 은 실장 스튜디오를 저희가 1화부터 한 5화까지는 또 은 실장님 집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은 실장이 이제 이사를 하면서 이제 제대로 이제 장비를 갖추고 이제 녹음을 하고 있는데 녹음하니까 굉장히 산뜻해요. 굉장히 그리고 방송 퀄리티가 좀 기대되긴 해요. 그리고 시간적으로 제약이 없으니까 자꾸 늘어지게 되네요. 긴장하십시오. 잭파 스튜디오가 좋은 거였어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굉장히 좋죠. 네, 힘드네요. 뭐 저번 주 이번 주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저는 스튜디오를 만들라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긍정이는요? 저는 이사를 하고 저도 이삿짐을 정리하느라 죽는 줄 알았습니다. 다 같이 죽는 줄 아는 주였나 보네요. 전 지금 이사 얘기를 3주째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사가 굉장히 안 끝나고 있어. 다들 죽을 것 같아. 이사가 안 끝나. 그리고 제일 먼저 했던 저희 집에 다들 오셨는데 다들 정리가 안 된 집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아직도 안 됐어요. 뭐 이런 얘기하고 있고. 뭐 삶이 다 그렇죠. 아, 집 좋아요. 됐어요. 2년에 한 번씩 이사 다니는데 뭐로 정리를 합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저번 주 이제 맞아. 긍정이의 프로그래밍 특집이 올라갔었죠. 네, 그쵸. 이거를 이제 하느냐 마느냐, 뭐 잘한 건가 아닌 건가를 결정짓는. 근데 저희가 방송하고 가면서 저는 그날만큼 방송이 자신이 있었던 적이 없었거든요. 긍정 지난주 때. 왜냐면 진짜 재밌게 녹음이 됐다. 왜지? 이렇게 생각을 녹음한 사람들이 재밌었어. 근데 그럼 안 좋잖아 우리. 그러니까 그렇더라고. 아니 뭐 과감하게 이제 좋다라는 판단을 내린 거라고 저는 믿어요. 네. 좋은 거일 겁니다. 좋았을 거예요. 그래요. 뭐 나는 큰 기대 없어요 사실. 듣고 있죠 여러분. 자기 발전 아니 자기 거일 때는 약간 한없이 이렇게 겸허해지는. 네. 못할 수도 있지 어쩌다가. 뭐 좋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2주간 이제 개발 특집을 했는데 이번 주에는 그 개발을 했으니 이제 다음 단계 UX UI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이 디자인하는 개발자가 드디어 이제 출동할 때가 됐는데, 뭐 이번 디자인하는 개발자 씨가 일하고 나서 긍정 씨는 뭐 마땅히 할 일이 없나 봐요. 이번 회사는. 저는 듣는 거. 듣고 약간 자기가 아는 것과 다르면 이렇게 딴지를 거는 거. 비판. 네. 그 정도는 태클을 해줘야 많이 걸고요. 근데 쟤는 들어보니까 좋습니다. 비판이 아니고 비난이더라고. 약간 넌 틀렸어. 밑도 끝도 없이 넌 넌 안 될 끝났어, 거야 같은 느낌이군요. 네. 근데 돌아가. 어쨌든 제가 이제 지난 학기에 대학원 수업에서 UX 설계라는 수업이 있더라고요. 좋아요. 디자인하는 개발자를 위한. 그래서 저는 이제 당연히 UX 설계니까 이제 UX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거니 갔더니 대부분의 학우분들께서 포토샵을 왜 안 가르쳐 주냐 이런 그거 배우러 왔는데 약간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UX와 UI가 어떤 게 다른가 그런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지금 뭐 유저 인터페이스, 뭐 유저 익스피리언스 뭐 이런 이야기들 할 건데요. 다행히도 프로그래밍 특집보다는 좀 쉬운 내용들이 나와요. 왜냐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그치. 눈에 보이고 우리가 실제로 느껴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할 거라서 좀 프로그래밍보다는 재밌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 UX UI라는 부분을 사실 청취하시는 분들이 모르시는 뭐가 달라?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을 뿐더러 아예
그게 뭐야?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IT 업종이 아니시라면.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UX는 유저 익스피리언스, 사용자 경험의 약자고요. 네. 그리고 유저 인터페이스, UI는 유저 인터페이스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하나씩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네네. 이제 UI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UI. 유저라는 말은 알겠는데 우리가 좀 어색한 게 인터페이스라는 말이 좀 어색하실 거예요. 그렇죠. 인터페이스라는 말이 좀 어색한데 북한 말로 하는 게 편해요. 북한말로. 특별히 의도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죠. 그 사전을 검색해봤더니 세터민이세요? 네? 세터민. 그 사진을 찾아봤더니 네. 문화어도 같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문화어를 보니까 딱 한 번에 딱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 문화어 쪽에 약간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맞아. 이해를 했다고? 한글로 전부 다 번역을 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은. 뭔데요? 네. 대면부, 결합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더 이해가 어려워졌어. 이거 개객기 해봐. 다시 한번 UX는 뭐라고? UX는 이제 사용자 경험이라고 해서 영어로 유저 익스피리언스의 약자고요. 아까 뭐라고? 대면부? 그건 인터페이스예요. 인터페이스는 문화어로 대면부, 결합부 이렇게. 인터페이스가 대면부, 결합부. 네네. 이 유저 인터페이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그러니까 결합부, 결합이 되는 부분이란 얘기죠. 사용자와. 그래서 좀 이제 사물과 사물 혹은 사물이나 인간 사이의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연결시켜 주는 게 인터페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인터페이스가 많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USB 컴퓨터랑 컴퓨터끼리 연결이 되죠. 네네. 그런 것도 되고 뭐 이어폰 구멍 아니면 사람과 컴퓨터 사이에 매개체가 되는 키보드, 마우스 그런 것들을 다 인터페이스라고 칭한다는 그렇죠. 거죠. 뭐 우리가 지금 은 실장이 알고 있는 게 뭐 이런 컴퓨터 쪽만 아니라도 뭐 오디오 인터페이스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오디오 인터페이스도 마찬가지로 오디오와 컴퓨터를 뭐 연결시켜주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다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는 무언가 무엇을 연결해주는 걸 인터페이스라고 한다. 결합부. 그러니까 결합부. 이제 이해되죠? UI, UX를 항상 관통하는 단어를 뽑자면 네. 인터랙션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기계랑 사람이랑 서로 소통을 하고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 네. 뭔가 닿아야 되잖아. 그렇지. 그게 인터페이스인 거죠. 결합부, 고기가. 인터랙션을 하는 것이 인터페이스. 그걸 돕기 위한. 네. 그러니까 어떤 사물이나 뭐 인간 뭐 이런 것들 그 각각 사이에 이런 매개체가 되는 딱 그 부분 있잖아요. 네네. 그 부분을 인터페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즘 너도 나도 이야기하는 UX, UI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스마트폰이 대중화가 되고 이제 스마트폰이 대중화가 되다 보니까 스마트폰이 점점 작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은 커지지만 컴퓨터에 비해서는 아직도 현저히 작은 거죠. 네. 손바닥만 하지. 그러니까 이제 UX, UI에 대한 중요성이 하루가 다르게 높아져 갑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UX, UI를 좀 많이 쓰고 있어요. 왜냐면 뭐 이렇게 회사에서 이야기 들으면 그 UX, UI가 좋다. 아니면 UX, UI가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 하는데 이게 사실은 어떤 그래픽적인 요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한번 해볼 겁니다. 네. 그래서 UX랑 UI를 보통 쓸 때 UX/UI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그렇죠. 슬래시 하나로 구분하는 거는 뭐 그만큼 밀접하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라는 뜻이기도 하죠. 그렇죠.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나눠놓은 개념이기도 하고 근데 또 그만큼 밀접하기 때문에 꼭 한 단어처럼 쓰이는 거죠. 네. 근데 UX가 우리가 UI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네네. UX라는 건 이제 비교적 최근에서야 대두되기 시작한 말이죠. 그렇죠. 사실은 아까 지금 저도 약간 이 갭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인 게 아망드가 처음에 얘기할 때 인터페이스라는 거는 어떤 사람과 사물을 연결해 주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거기서 갑자기 이제 앱 이야기로 넘어오니까 그럼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지 와닿지가 않는 거죠. UI에서. 네, UI가 그럼 여기선 인터페이스로 어떤 부분을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걸까라고 이제 들어봐야 되겠지만.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뭐 UX라는 게 이제 최근에 대두된 단어다 보니까 UI의 뭐 발전된 형태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 두 개가 좀 어느 정도의 갭도 있지만 또 서로 다른 거 포괄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을 드리고 싶고 기본적으로 UI는 사용자 UI는 얼마나 예쁘고 그리고 사용자가 좀 얼마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총칭해서 UI를 구성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앱을 쓰다 보면 뭐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밑에 버튼이 4개가 있고 왼쪽에는 뭐 왼쪽 첫 번째 있는 버튼은 사용자가
들 목록이 나오고 두 번째는 대화방 목록이 나오고 세 번째는 뭐가 나오고 네 번째는 설정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네네. 구성이 돼 있잖아요. 네. 이런 일련의 것들이 다 UI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디에 무슨 버튼을 놓는가. 네. 근데 첫 번째는 보통 우리가 첫 번째 메신저 앱에서 첫 번째 탭이 사용자라고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친구들 그렇죠. 목록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두 번째는 보통 대화창 목록이 있어야 될 것 같아. 약간 익숙함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익숙함을 담아내는 게 UX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반적인 사용자들이 이건 이렇게 써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UX예요. 그렇죠. 약간 그러니까 UX는 좀 포괄적이네요. 추상적이고 네, 추상적이네요. 네. 네. UI는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요. 이 앱은 UI가 어디에 뭐가 붙어 있어 라고 정의할 수 있다면 UX는 이 앱은 UX가 평소와 달라 라는 느낌이겠네요. 그래서 사용자들한테 UI가 달라지는 거는 사용자들이 쉽게 적응을 할 수가 있는데 UX 자체가 조금 바뀌었다. 아주 조금이라도 바뀐다. 그럼 사용자들은 혼란이 와요. 예를 들어볼까요? 한번. 뭐 예를 들면은 카카오톡 예를 들었으니까 카카오톡으로. 카카오톡에 우리가 친구들이랑 말을 거는데 친구들을 딱 눌렀어요. 그러면 옛날에는 바로 대화창이 떴다고 칩시다. 근데 그 중간에 뭔가 새로운 뭐 이렇게 광고가 또 갑자기. 최악이다. 진짜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 채팅방 들어가기 전에 광고를 한 개씩 보고 들어가는 거야. 약간 그런 식으로. 카카오 애드. 카카오가 요즘 힘드니까. 그룹방이면 그럼... 사람 명수만큼 광고를 봐야 돼. 그러면 이거는 UX가 바뀐 거죠. 그렇죠. 둘 다 바뀐 거죠. 둘 다. UI도 바뀐 거고, 근데 그 과정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는 UX가 바뀌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UX는 사실 어떤 디자인의 한 영역으로서 가져가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이 앱을 쓰는 전체적인 경험, 기획의 단계에서 완전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워딩 하나로도 UX를 개선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앱을 쓰다가 광고 기준으로 계속 해줘요. 광고 말고 크롬을 기준으로 들어볼게요. 크롬을 쓰다 보면은 보통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쓰면 인터넷에 주소를 잘못 썼어. 그러면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그냥 나오잖아요. 근데 크롬은 연결을 할 수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뭐 읍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다 UX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걸 봤을 때 내가 이 앱과 소통하는구나. 갭이 좀 더 줄어드는 그런 느낌. 그런 것들을 다 총체적으로 UX에 담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게 UX의 발전 형태로 UI의 발전 형태로 UX를 보는데 어떻게 보면 UX의 한 부분으로서 UI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 정의 자체는 뭔가 명확하게 돼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사용자마다 다르긴 한데 자가 발전에서는 그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정의하시는 건가요? 네, 자가발전에서는 UX의 한 영역으로서 UI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자가발전 청취자분들에게 제가 세뇌를 그렇게 시키도록. 그러면 이건 아까 전에 그 예시의 조금 연장선으로 카카오톡으로 예시를 들으니까 UX가 먼저 한 방에 이제 와닿았는데 UI를 바꿨다는 건 거기서 뭐 창을 띄우는 거가 아까 말씀해서 UX, UI가 같이 바뀌었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근데 아망드는 그 전에 UI만 바뀌면 적응하는 게 어렵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UI만 바뀐 거는 예시가 뭐가 있을까요? 그냥 예를 들면 카카오톡에서 맨 왼쪽에 사용자 모양이 한 명이었다가 그게 세 명으로 바꾼다고 해서 우리가 혼란이 오지 않잖아요. 그걸 누르면 친구 거 목록이 뜨는구나. 디자인적 요소가 바뀌었다는 그렇죠. 그럼 테마가 바뀐 것도 UI가 바뀐 거네요. 그렇죠.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디자인적인 요소들은 UI가 포괄을 하고 있는 거고 그것들의 그 사용자 하면서 모든 분위기라든지 우리가 느끼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요즘 개선하는 걸 보고 뭐 그로스 해킹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UX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고 이해가 됐습니다. 한 번 더 좀 사용자들이 가장 혼란을 겪었던 사례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리면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가 우리가 리본 인터페이스라고 하면서 여기도 인터페이스란 말이 붙죠. 네, 인터페이스라고 하면서 이거를 한번 다 싸그리 바꾼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오피스라고 생각하면 버튼들이 다 쭉 나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한글이 띄고 있는 모습, 한글이 따라한 거였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냥 내가 원하는 버튼을 그대로 누를 수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MS가 어떤 식으로 개선을 했냐면 개선이라고 말하기 좀 어렵긴 한데 MS가 발전해버렸어 혼자. MS가 이게 사용자들이 너무 복잡해 보이고 버튼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정리를 해서 너희들 편하게 해줄게 이러면서 이걸 다 따로따로 띄워가지고 UX 개선하겠다 이러면서 다 따로 이거는 삽입이고 이거는 뭐 편집이고 이걸 다 알고 있는데 탭으로 다 띄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오피스가 했던 사용자 경험을 싸그리 무시하고
새로운 것들로 나눠 나간 거죠. UI도 개선되고 UI도 바뀌고 UX도 바뀐 사례인 거죠. 같이 바뀌어 버렸군요. 다.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들한테는 이게 뭐야? 이게 그 오피스 2007은 쓰레기 뭐 이런. 맞아. 2007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사용자들이 거기에 적응을 하면서 또 2010이 되면서 이제 좋다 이런 평가가 바뀌고 하는데,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윈도우 7, 윈도우 8 뭐 이런 걸로 넘어오면서 아예 또 사용자 경험을 바뀌었죠. 맞아요. MS가 가장 실수했던 게 시작 메뉴를 없앤 게 가장 큰 실수. 8에서. 네, 8에서 시작 메뉴를 없앴어요. 근데 그거는 MS가 20년 이상 갖고 온 아이덴티티를 버린 거거든요. 이거가 어떻게 보면 UX를 갑자기 바꾼 거에 큰 예겠네요. 그렇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에 약간 혼선이 있는데 그 UX도 말씀하신 게 맞고요. UI가 보이는 거라고 했잖아요. 사용자가 조작하는 부분. 네네. 근데 조작하는 부분이 바뀌면 경험도 같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조작법이 바뀌니까. 예시를 지금 아까 전에 그렇게 극단적으로 들었지만 거의 현실 세계에서는 두 개가 동떨어져서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조작법이 바뀌면 당연히 내 경험도 바뀌게 되겠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UI가 바뀌면서 동시에 UX가 같이 변했다라고 봐야지 이걸 그냥 UX가 변했다라고만 해석하기는 좀 어려워요. 다만 이제 아까 말한 거에서 UI만 바뀌는 경우는 종종 많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 이제 UX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UI만 바뀌는 거죠. 선인 거고요. 그런 거의 예로 가까운 예로 이런 걸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윈도우 XP에서 7으로 넘어가면서 사실 사용자들이 느끼기에 크게 어려워하지 않았죠. 어려워하지 않았단 말이죠. 바탕화면 왼쪽에 아이콘, 시작줄, UI는 다 비슷하죠. 근데 봤을 때는 완전히 새로운 OS인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네네네. 그럼 이런 디자인적인 요소들만 바꾼 거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나온 얘기대로라면 그 개발을 하는 사람들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걸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가장 이렇게 목표해야 되는 부분이 이런 거네요. 그 사용자 경험을 UX를 해치지 않는 경험 안에서 UI를 개선시켜 나가는 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UI라고 얘기를 하면은 보통 뭐 UI 디자이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포토샵으로 어떤 앱을 디자인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UX 설계를 합니다라고 얘기하면 사용자들을 실제로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이 사용자들은 어떤 버튼이 어디에 있는 게 편하구나 아니면 이 사용자들은 어떤 이 타겟군은 어떤 사용자 경험을 보통 갖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 게 좋겠구나 이런 연구들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버튼이 어디에다 놓이는 게 좋겠다 아니면 이 버튼이 이 화면이 어떤 식으로 전환이 되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그 연구를 진행하는 그것들을 UX 설계자 아니면 UX 디자이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래픽 디자이너는 이 UX 설계된 것을 바탕으로 실제로 화면으로 구성해내는 것들을 심미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이제 완벽히 다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이제 한 번에 머릿속에서 싹 다 이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시원하네요. 시원하세요. 대단한데. 그러니까 UX라는 거는 어디까지나 그 기획자 역시도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죠. 다들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겠네요. 그리고 지금 개발 얘기 안에서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제 머릿속에서 드는 생각으로는 그 뭐 공연 업계나 그런 뭐 문화예술 쪽 업계에서도 그러니까 제가 어느 일하는 분야에서도 UX라는 부분은 사실 계속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 UX라는 게 비단 뭐 이제 뭐 스마트폰 앱이라든지 아니면 PC용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뿐만 아니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포스트잇을 원래 이렇게 그냥 위에서 아래로 그냥 뜯어서 쓰는 건데 이게 둘러다니까 너무 불편하니까 이렇게 잡아서 뽑아 쓰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UX의 개선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UX가 개선된 거죠. 아니면 그 스카치 테이프 이렇게 내가 가위로 잘라서 쓰는 거 아니고 이렇게 뚝 끊어서 쓰도록 붙어 있는 애들 있잖아요. 걔도 다 UX의 개선이 된 거고 어떤 식으로 보면 이제 사용자들을 다 관찰을 해서 나온 결과물 그런 것들은 다 UX의 개선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IT가 우리 삶에 이제 깊숙이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한 98년도 이제 초창기 때로 돌아가 보자고요. 초고속 인터넷 시절부터. 그때는 UX, UI 이런 것들 신경 안 썼어요. 그냥 기능 많은 게 최고야. 그렇지. 그 뭐야 엠파스. 이런 데 보면 라이코스 이런 버튼이 막 한 20, 그렇죠. 한 100개 있어. 20개 막. 우리나라가 특히 그랬죠. 그래서 UX, UI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고 그냥 단순한 기능의 나열이 최고가 됐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 하나가 기능이 많으면 그냥 그 프로그램 최고였던 거예요. 거죠. 뭐 그래서 뭐 한글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한글 같은 경우에는 버튼이 막 한 100개 뭐 이렇게 나열을 시킬 수 있었죠. 5줄까지 막 내려오잖아요. 위에. 네, 뭐 그거는 한글에 실제로 그렇게 기능이 많았기 때문에 사랑을 받았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랑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고. 관공서가요. 그렇죠. 그냥 기능이 적은 소프트웨어들은 이제 도태가 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시간이 가면서 기능도 기능이지만 그 모양새가 중요해지는 시대가 왔었어요. 네. 그 중간 편해야 되는 시대. 예쁘고 그냥 되는. 화려하고 특이한 디자인들이 오는 시대. 이게 아마 밀레니엄 시대다. 약간 2002년부터 2006년 정도. 윈도우 미 정도 나올 때. 네, 그때쯤. 네. 그때가 한창 이제 인터넷으로 따지면 플래시를 막 쓰기 시작할 때 네. 사용자들 눈을 최고. 눈을 화려하게 사로잡고 그런 것들이 무조건 최고가 되는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는 어떻게 보면 UI의 발전이 눈부시게 있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랬겠네요. UX는 고려가 없었지만 UI는 아주 초기적인 수준의 UI.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했던 시절의 UI.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시절이 중요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예를 들면 그때 어떤 프로그램들을 얘기 들면 오디오 프로그램들이 그렇게 그런 것들을 신경을 많이 썼어. 위앰프 이런 거. 위앰프 이런 것들. 그래서 맞아. 무조건 화려하고 예쁜 게 최고였어. 또 그것도 있어요. 웹사이트 그때 당시에 저도 이제 컴퓨터 그 긱스로서 그 웹사이트 제작하는 데 가보면은 그 홈페이지들 중에 이제 개인 홈페이지들 이쁘게 만들었다. 유명한데 보면은 뭐 이렇게 버튼 위에 마우스 올리면 이렇게 찰랑하면서 밑에 서브 메뉴들 나오고 그런 것들이 중요하던 시절. 이게 중요하던 시절. 이래야 홈페이지가 잘 만들어졌던 시절.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스마트폰이 나오면서요. 이제 UX, UI가 이제 좀 버무려지고 기능에 대한 중요성들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 되면서 사용자들의 니즈가 바뀌는데 기능이 좀 적더라도 좀 그 기능에 대한 것들이 집중이 되고 이쁘고 편하고 그리고 더 쓰기 편하면서 아름다운 것에 초점을 맞추게 돼요. 그래서 약간 그렇잖아요. 우리도 기능이 좀 덜하더라도 예쁜 앱을 쓰고 싶잖아. 날씨 앱 예를 들어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냥 날씨밖에 안 되는 건데. 날씨 앱도 20개를 깔아도 다 똑같은 날씨면 나와. 그렇죠. 근데 그중에 내가 쓰는 건 예쁜 앱. 결국에 받는 정보는 다 거기서 거긴데. 그러니까요. 왜냐면 이전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마우스로 가능했었던 시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우스라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세밀한 컨트롤이 돼요. 마우스는. 이전의 시대에서는요. 왜냐면 마우스는 진짜 우리가 조금만 움직여도 조금 움직인 만큼만 움직이고 커서를 이용해서 아주 세밀한 1픽셀 단위의 움직임이 가능했었는데 그리고 거기에 모니터들이 다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능이 많더라도 한 화면 안에 늘어놓고 찾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뭉툭한 손가락으로 스마트폰을 조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치. PDA가 아닌 이상. 그렇죠. 아이폰이 나온 그 펜 시대 펜 스마트폰을 넘어가서 이제 손으로 하는 시절이 오고 나서 대충 눌러도 내가 원하는 게 눌려야 되고 그리고 작은 화면 속에서 많은 기능들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들한테 이게 내가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프로그램들을 예를 들어보면 내가 몰라도 찾아보면 되는 거에서 이제는 익숙하게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들을 여기다 배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UX라는 게 발전하기 시작한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발전이 좀 눈부시게 발전이 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스마트폰 속의 앱이 주는 분위기랑 같이 익숙함까지 한 요소로 넣기 시작하면서 UI, UX의 중요성이 대두가 된 겁니다. 뭉쳐다니기 시작한 거군요. 그러면은 이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면 갑자기 나긋해지신 것 같아요. 갑자기 힘이 좀 빠지신 것 같아요. 좀 지쳤습니다. 그 UI라는 것들이 크게 우리가 보통 아는 것들이 보통 그래픽적인 요소들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죠. UI라고 하면 당연히 그렇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런 그래픽적인 요소가 발전하기 전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 CUI 뭐 아니면 CLI라고도 불리는데요. 뭐 이래서 뭐 캐릭터 유저 인터페이스 아니면 커맨드 라인 유저 인터페이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도스 아니면 뭐 CUI가 그거의 약자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그냥 키보드를 이용해서 까만 화면에 까만 것은 화면 하얀 것은 글자. 우리 왜 있잖아요. 옛날에 뭐 그 옛날 컴퓨터다 이러면은 드라마 같은데 나오는 그런. 매트릭스. 그냥 뭐 타자치고 해커들 나오는 거. 이게 CUI군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해커들은 절대 GUI를 쓰지 않아요. 왠지 그래야 되지. 어쩐지. 아닌데? 드라마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CUI라고 하는데 CUI는 사실 CUI의 장점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없어요. 뭔데요? 장점이 이제 명확하게 내가 실행할 수 있는 것을 정확히 볼 수 있다는 거지. 내가 실행한 것과 실행된 거를 확연히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거 말고는 사실 없어요. CUI는 모든 것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데 불편함밖에 없죠. 이전에 내가 했던 거 올려볼 수 있잖아. 그런 거 말고 실수를 했었는지 그런 거 말고 구체적으로 한 가지 명령어를 정확하게 실행할 수 있다. 그게 최대 장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근데 이제 사용자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리눅스 같은 경우에
한 번에 하나의 프로그램밖에 실행이 안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뭐 CLI를 통해서라도 멀티태스킹이 가능한 이런 UI들도 많이 나와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전을 해나가면서 사용자들이 네네. 느끼기에 아 이게 글자로 치는 게 키보드로 뭔가 명령어를 다 외워야 되잖아 일단은. 네. 키보드로 내가 원하는 걸 다 써야 되니까. 그치. 명령어를 뭐 지울 때도 명령어를 써야 되고 파일 복사할 때도 써야 되고 나는 리무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우려면 딜리트라는 명령어를 써야 돼. 그럼 진짜 짜증나겠네요. 심지어는 RM이라고 써야 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자한테 혼란이 가중되는 거죠. 명령어를 정확하게 그렇지. 입력해야 되니까. 네. 근데 이제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록스에서 네. 원래는 후지 제록스요? 그 제록스라는 지금 제록스라는 그 회사? 지금은 이제 후지 제록스가 됐죠. 근데 제록스라는 제록스 연구소가 있었습니다. 네. 제록스 독립회사였어. 독립회사인데 그걸 이제 후지가 먹은 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 제록스라는 그 회사에서 네. 최초로 GUI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요. 그래서 GUI라는 개념이 얘네가 어떤 식으로 되냐면 우리가 GUI라고 생각하면 보통 윈도우 아니면 맥, 뭐 아니면 뭐 아이폰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픽으로 된 요소들을 최초로 나온 회사라고 하면은 애플 아니면 뭐 MS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윈도우지 원래. 근데 그걸 최초로 만든 회사는 제록스라는 연구소에서 제록스 연구소에서 만들었습니다. GUI라는 거를. 네, 그래서 제록스에서 그것들을 만들면서 여러 가지 특허를 냈어요. 그래서 마우스 같은 경우도 제록스에서 처음으로 만들었고요. 특허를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록스에서 만들었는데 이거 스티브 잡스가 이걸 보고 아 이거다. 네. 이거 만들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맥 OS가 이제 처음으로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GUI를 가지고 있는 운영 체제. 그렇죠. 네. 그래서 보통은 왜냐면 제록스가 생소하기 때문에 애플이 GUI를 창시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이제 최초로 만들어진 것들은 이제 제록스 연구소 팔로알토에 있는 제록스 연구소에서 만들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윈도우는 그 맥 OS를 보고 또 그걸 보고 저거 좋다 이래가지고 또 만들게 된 거죠. 네. 아 그래요? 그럼 윈도우 그 3.1이 아마 최초였을 텐데. 네. 아니죠. 1.0이 있어요. 1.0이 있어요? 네, 1.0 있어요. 네. 네 있다고 방송했잖아 이 사람아. 응? 잊혀졌어. 근데 아무튼 그것들을 할 때 당시에 그것보다 맥 OS가 먼저였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되게 많이 싸웠었어요. 니네 우리 거 따라한 거지, 우리 거 뺏긴 거지. 네. 이렇게 댕겨졌는데 제록스가 보고서 가소로운 것들 녀석들. 뭐 이런 식으로 보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CUI의 GUI의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키보드를 입력해서 뭔가를 주가 되는 인터페이스가 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네. 키보드가 주가 된다. 이렇게 되면 이제 CLI로 됐고 아니면 뭐 손가락이라든지 아니면 그래픽 눈에 보이는 요소들을 통해서 이제 사용자들과 컴퓨터가 인터랙션을 한다. 네. 그러면 이제 GUI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네요. 이것도 정리가 됐습니다. 오늘 하나씩 정리를 해주는 방송이군요. 정리가 됐다니까 다행인데 저는 방송을 하면서 약간 정리가 안 되는 느낌인데 온난해져가는 느낌이야. 좋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 오늘 근데 이제 UX, UI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GUI에 대한 얘기들만 이제 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나오는 얘기들은 이제 좀 들어본 용어들도 있으실 테고 아니면 어려운 용어일 수도 있을 텐데 스퀘어 몰피즘과 플랫 UI라는 이야기들을 한번 해볼 건데 이게 사실은 지금 현재 가장 큰 줄기를 가지고 있는 UI의 양대 디자인 철학줄 중 하나 두 개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스퀘어 몰피즘이라는 철학이 있었고 그리고 현재는 플랫 UI가 조금 그 주류를 가져가고 있는 UX를 다루는 철학을 얘기하는 건가요 지금? 지금은 이제 UI에 대한 부분들 UI에 대한 철학이요. 네. 그래서 스퀘어 몰피즘 같은 경우에는 스퀘어 몰피즘부터 이야기를 할 건데 스퀘어 몰피즘은 이제 약간 한 세대 같다, 한물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의 모든 회사들이 스퀘어 몰피즘을 도입하는 회사는 거의 없으니까. 버렸단 말이죠. 스퀘어 몰피즘이 뭐냐면 이제 현실 세계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여기다가 때려 박는 거예요. 화면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아이폰 옛날 버전들을 생각하시면 쉬워요. 전화기는 전화기 모양을 가지고 있고 계산기는 실제로 계산기 모양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메모지는 진짜 메모지처럼 최대한 뭐 찢어진 느낌을 질감까지 다 표현을 하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을 스퀘어 몰피즘이라고 하는데 이걸 왜 쓰냐? 스티브 잡스가 이 스퀘어 몰피즘을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왜 좋아하냐면 그 실제로 내가 쓰던 것들을 그대로 화면상에서 갖고 놓은 거기 때문에 화면상에서 이걸 움직이는데도 사용자들이 익숙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이걸 배우는 데의 과정이 굉장히 짧아지니까. 그 은 실장 음악 작업하시잖아요. 음악 작업하시다 보면 그
그 VSTI라고 하죠. 가상 악기들이 네. 모니터에 뜨는데 실제 그 악기들이랑 모양이 똑같이 생긴 그런 악기들이 많고 저도 얘기하고 싶었던 게 스퀘어모피즘이 이제 IT 쪽에서 그러니까 스마트폰 앱에서는 많이 버렸다고 하는데 네네. 그 특히 제가 가끔 보는 그 가상 악기들이나 네. 아니면 뭐 미술 작업을 하는 거 네. 아니면 뭔가 어떤 예술 작업을 하는 데에는 아직까지 스퀘어모피즘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네네. 네. 그 부분은 이제 스퀘어모피즘 같은 경우에는 네. 기존에 있는 걸 그대로 가져오면 돼요. 네네. 다시 말해서 새로운 UI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UI의 복잡성을 개선해서 단순화해야 된다. 이런 걸 제공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니까 일단 기존에 있는 걸 그대로 가져오면 사용하는데 크게 문제도 없고 뭐 금방 적응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스퀘어모피즘이 아까 말씀해주신 좀 다른 분야에서는 여전히 많이 쓰이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스퀘어모피즘의 장점은 네. 뭐 아날로그적 사용자만 그대로 갖고 가니까 사용자들이랑 제품감의 친밀감을 많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내가 쓰던 네. 그 계산기 계산기가 똑같이 핸드폰에 있으니까 어디에 있는지 내가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계산을 굳이 뭐 연구할 필요가 없죠. 고민할 필요가 없고 거기에 예뻐. 네. 예뻐. 사용자들이 보기에 시각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왜냐면 실제 계산기 같으니까. 실제 계산기 같으니까 이게 여기도 있네. 내가 쓰던 게 여기도 들어 있네. 아니면 이런 것까지 구현해 놨네. 예를 들면 네. 종이 책을 넘기는데 책을 이렇게 넘기는 종이 펄럭펄럭거리는 효과까지 다 같이 함께 가는 거야. 뒷면도 보여. 글씨가 비쳐가지고. 비쳐. 사실 이거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거든요.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그건. 보여줄 필요도 없고 사용자들이 봤을 때 우와 신기하다. 이거 말고는 거기에 말고는 이제 기능적인 요소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사물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직관적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용법을 사용자들이 배우는데 뭔가 불편함이 없어요. 그냥 그 사용 곡선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별도의 설명서라는 걸 읽을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네.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쓰였던 이유는 사용자들이 이제 회사들이 버리는 이유는 아까 긍정이 말해준 대로 이게 더 이상 새로운 것들의 연구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있는 걸 그대로 옮기는 형태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기네 회사들의 발전이 없고 그 다음에 이 회사가 예를 들어서 애플의 맥북을 똑같이 만들었다고 쳐요. 네네. 컴퓨터 안에서 움직이는 맥북을 새로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 근데 또 다른 회사도 애플 걸 보고 만들었어. 그럼 두 회사의 차이점이 없는 거죠. 늘 같은 물건들만 생성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어느 회사가 더 진짜처럼 만드는가만 혈안이 돼 있는 거지. 이걸 사용자들이 얼마나 더 쉽게 만들고 사실 계산기 내가 아날로그 계산기가 있다고 쳐요. 진짜 현실 세계에 그 계산기가 있는데 그럼 그 계산기 쓰지 왜 이걸 쓰겠어? 라고 물어보면 그치. 할 말이 없는 거지. 뭔가 이거 눌렀을 때 더하기가 자동으로 눌러진다거나 이런 것들이 맞아. 좀 편한 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고 심지어는 그 버그까지 똑같이 움직여오는 경우도 있어요. 장난처럼. 네, 너무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초현실주의 작가들한테 하는 얘기들이랑 똑같네요. 네. 미술에서. 네. 그래서 뭐 애플이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선도를 해왔고요. 네. 그래서 애플의 뭐 iOS 7이 되기 전까지 iOS 6까지는 진짜 뭐 이런 것까지 만들었지? 라고 맞아요. 느껴질 정도로 쓰잘데기 없는 것들을 스퀘어모피즘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선봉에 애플의 스카포스탈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개발자야 또. 개발자예요? 네, 개발자예요. 굉장히 재밌게 생기신 분인데 그분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했어. 그래서 스티브 잡스랑 콩짝이 되게 잘 맞았어. 스퀘어모피즘 얘기를 하면서. 스티브 잡스도 그 스퀘어모피즘의 신봉자 중 하나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스티브 잡스가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조니 아이브는 애플의 디자인 수석이죠. 네. 조니 아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 스퀘어모피즘을 굉장히 싫어했었대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플랫 UI로 넘어가자. 그리고 스칼포스탈은 아니다. 스퀘어모피즘을 우리는 계속 해야 된다. 둘이 싸우다가 스칼포스탈이 나가고 이제 애플도 플랫 UI로 넘어오게 돼요. 플랫 UI가 뭔지부터 얘기를 해드리면 그렇죠. 플랫 UI는 스퀘어모피즘의 정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뭔가 최대한 단순화하고 사용자들이 눌러야 할 버튼의 위치에 그 버튼만 있고 최대한 단순한 형태로 플랫 UI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냐면 윈도우 10 지금 타일 UI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보면 다 네모들로만 이루어져 있죠. 사각형으로만 되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플랫 UI 선봉자들이 윈도우가 어떻게 보면 얘네 같은 경우에는 맥OS랑 정반대로 하기 위해서 약간 차이점을 일부러 만든 건데 그게 트렌드를 이끌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저는 이제 플랫 UI를 보면 디자인, 그러니까 심미적인 부분에서 보자면
좀 그라데이션 같은 게 많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플랫 UI라는 게 요즘 그러니까 플랫이 평평하다는 뜻이잖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스마트폰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약간 플랫하고 뭐 이런 평평하고 플랫 UI를 플랫하다고 했네. 네. 아무튼 그 모던한 느낌이 나는 디자인들인 거죠. 네. 그렇죠. 뭔가 미래 도시의 이런 디자인? 쓸데없는 거 없애고. 스퀘어머피즘의 정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스퀘어머피즘이 진짜 같아서 너무 좋다면 플랫 UI는 진짜 이 물건을 파악할 수 있는 정도로만 그 요소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굉장히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 픽토그램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픽토그램이 뭐야? 픽토그램이 그 화장실에 가면 남자 아이콘, 여자 아이콘 이렇게 있는데 누가 봐도 이건 남자고 이건 누가 봐도 여자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 얘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 대상의 진짜 중요한 점 그것만 가지고 픽토그램을 만들어요. 근데 이런 것들처럼 플랫 UI도 진짜 내가 이 UI에서 필요한 부분들만 쪽 뽑아서 이제 버튼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그래서 버튼의 모양들이 스퀘어머피즘이 진짜 이렇게 플룩 튀어나와서 나무의 질감을 내려고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고무의 질감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내려고 노력을 했었다면 플랫 UI는 그냥 네모예요. 네모라든지 아니면 그냥 선으로 표현을 한다거나 그래서 심플한 그 아름다움이 있는 거죠. 단색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플랫 U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퀘어머피즘은 현실이라면 이건 딱 디지털에 최적화된 디자인이라서 어떻게 보면 진작에 채용했어야 되는 뭐 그런 거였겠군요. 그렇죠. 그 뭔가 UI가 발전하면서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이게 뺄 것 다 빼고 빼서는 안 될 것만 남긴 상태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플랫 UI를 사용자들이 처음에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UI라고 하는 것들이 애플이 너무나 그 UI는 임마 스퀘어머피즘이 UI라는 거야 임마 이런 진정한 것도, UI는 이런 거야. 진정한 UI는 현실 세계로 옮기는 거지 이런 느낌으로 계속 밀어왔기 때문에 애플이 처음에 야 우리가 그 제시하는 미래 세대의 디자인은 플랫 UI야 라고 했을 때 사용자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지. 이게 왜 사진은 이렇게 무지개 색의 원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지? 그렇지. 이게 왜 사진이지? 왜 형광색이지? 미쳤나? 왜 그리고 전혀 구체적이지 않고 그림자는 다 어디 갔지? 현실에서 볼 수 없는 디자인이네. 같은. 그렇겠네요. 완전히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사용자들한테는 조금 다가서기 어려웠던 거죠. 근데 쓰면서 더 편한 거는 플랫 UI가 더 편해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 세계에서는 이게 안 되던 것들을 플랫 UI에서는 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아망드가 초창기에 얘기했던 그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사라지니까 당연히 효율적으로 쓰이면서 사람들도 편하게 된 거겠네요. 그렇죠. 근데 플랫 UI도 이제 시간이 가면서 단점들이 대두가 되기 시작해요. 뭐냐면 이게 회사마다 플랫 UI 우리도 내 플랫 UI 너도 내 플랫 UI 주장하는 플랫 UI가 다 다르다 보니까 뭔가 회사마다 통일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용자들이 느끼는 통일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iOS 같은 게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쉬프트가 눌렸는지 안 눌렸는지 사용자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요.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얀 화면이 이게 눌린 건지 회색 화면이 눌린 건지 사용자는 눌러보고 써봐야 알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이게 초록색 불이 들어와 있으면 캡슐하게 눌려져 있는구나, 시프트가 눌려져 있는구나 이런 것들 당연히 키보드를 써봤으니까 당연히 아는 건데 이게 플랫 UI로서 좀 더 단순하고 좀 더 심플하고 좀 더 간단하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요소들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거죠. 그러니까 플랫 UI가 이게 굳이 스퀘어머피즘에 비해서 월등하게 좋은 건 아니네? 라는 생각이 있고 이것들의 그 중간점을 이제 찾아나가는 그런 시점이 과도기적인 시기겠네요. 지금 그 아까 말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이폰 그러니까 서로 회사마다 그 플랫 UI가 다르다는 건데 지금 얘기 나온 것도 보면은 이제 그 구글이 지향하는 플랫 UI, 매테리얼 디자인도 플랫 UI의 일환인 거죠. 그렇죠. 네, 그거랑 뭐 애플이 지금 iOS 9에서 하고 있는 그런 플랫 UI 이게 두 개가 느낌이 명확하게 달라요. 다르죠. 근데 뭐가 좋고 뭐가 나쁜 건지를 함부로 얘기할 수 없을 만큼 둘 다 느낌이 완전히 달라서 뭐 말한 대로 이제 어떤 게 좋은 건지는 시간이 지나봐야지 결정이 나겠네요. 사실 이 구글이 애플보다 훨씬 더 먼저 플랫 UI를 시작을 하긴 했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애플이 이게 뒤늦게 따라오니까 사용자들이 느꼈을 때는 뭐야 애플이 구글 따라하네?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이젠 각자의 길을 가고 있는 상황이고 구글과 애플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애플은 진짜 말 그대로 진짜 평평해요. 그냥 평면에다가 모든 걸 다 늘어놓는다면 구글은
이제 뭔가 그림자를 함께 사용해서 네. 쌓여 있는 느낌들을 계속 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들이 느끼기에는 어느 정도 이제 뎁스 깊이감을 느낄 수 있도록. 네. 다음에 해야 할 일과 이전에 해야 될 일 같은 걸 그나마 좀 구분을 시키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구글의 매트리얼 디자인을 좀 귀엽다, 아기자기하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고 iOS는 좀 세련되다, 좀 날카롭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그 도시 남자라면 아이폰을 써야 하지 않나 이런 느낌. 네, 도시 아재라면 뭐 갤럭시를 써야 되지 않나. 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좋습니다. 일단 얘기들을 좀 하셨는데 네. 참 사실 새로운 부분들의 얘기라서 근데 개발 때보다는 재밌는 부분들이 좀 많긴 하네요. 눈으로 보이면서 할 수 있으니까요. 네. 네. 네, 2부에서는 그럼 어떤 얘기를 하실 건가요? 2부에서는 그 각 회사 간의 디자인 가이드라인,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폰과 그다음에 구글의 매트리얼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야기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저번 주에 우리가 개발 특집을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개발자랑 디자인을 어떻게 같이 가야 되는 인생을 살고 있지만 동반자긴 하지만 네. 둘이 항상 치고받는단 말이지, 부부처럼. 왜 치고받는지 네. 그리고 자가발전 멤버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UI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